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는 가장 강한 이익 체력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SK증권에서는 단기 주가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걱정은 없다라는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신세계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시면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2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최근에 리오프닝에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백화점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그중에서도 신세계가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역대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자분들이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3분기에도 모든 사업 부문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7월 매출이 부진하긴 했지만 8월, 9월 영업 상황은 그래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환율은 부정적이지만 이 역시 공안 임대료의 감면 효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기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보실까요? 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33만 원을 유지합니다. 네, 두 번째 회사는 BH입니다. 현재 4.09% 상승하면서 2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BH에 대해 아이폰 판매 부진의 우려에도 이 단기적인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아이폰 14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그동안 중국의 사전 예약 부진과 같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도 단기적인 급락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폰 판매의 부진에도 이 물량을 보면 그래도 전장만큼 많았고 오히려 환율 효과로 실적의 상향 여력이 존재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내년에도 수요 우려는 계속되지만 무선 충전 모듈 사업과 같은 또 모멘텀들이 더욱 많다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은 기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 보도록 할까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 역시 3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덴티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1% 상승하면서 8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덴티움이 이 우호적인 환율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들의 예산 집행이 4분기에 몰려 있어서 1분기와 3분기는 의료기기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의 3분기 단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날 것으로 바라봤고요. 상하이 락다운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 환경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중국 매출도 51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보실까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이 시장에 취하지 않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종목을 바라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네. 시장이 오른다고 취하지 그렇죠. 않겠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빵빠레를 일찍 터뜨렸다가 실망한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단순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각인을 하고 시장 안에 있는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 그렇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정현 아나운서가 정말 핵심을 찌른 게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취해 있기보다는 그래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경계감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잘 간다라면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악재들도 튀어나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두루 살피되 냉정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볼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그룹 호실적의 수혜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도 많고 맞습니다. 자회사도 많고 이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 가끔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중에 현대오토에버는 대체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너무 크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현대기아차 그룹 정도 된다라면 하나의 어떤 사업부들이 회사로 영위할 정도의 대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있고요. 이걸 또 운송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말에 테슬라 AI 데이에서 로봇이 나온 것처럼 현대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회사들을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현대 MN소프트, 현대 오토론 이런 것들 같이 합쳐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 운영 확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IT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독형 사업 매출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제 차도 이제 저도 현대차인데 구독 서비스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보름 정도 단위로 지도가 업데이트 되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정도에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완전 최신차는 아니지만 최신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독 서비스를 매달 뭐 소액만 내게 된다라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집중해서 매출을 영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리포트 오늘 시점이 절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데이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에 오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오토에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그동안 오토에버를 관찰하지 않다가 오늘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이제부터 현대 오토에버를 관찰하겠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 MN소프트와 현대 오토론을 흡수 합병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서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좀 큰 뉘앙스던데요.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한다라고 해서 매출이 작을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3분기 매출만 6,600억이에요. 웬만한 우리가 뭐 코스닥 기업 뭐 연간 매출에 달할 정도로 분기 매출이 6,600억이고 영업이익은 조금 작아요. 30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은 한 0.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작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IT 투자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매출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막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이익을 많이 낸 걸 가지고 경영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익을 우리가 배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유보하면서 회사를 키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토에버가 필요한 건 뭐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투자하는 돈들을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장밋빛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한 만큼 돈을 또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분들이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핵심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4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이제 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 이제 표 2를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이 표를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과 그 SI, ITO,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제 얼굴에서부터 제일 멀리 쪽을 한번 보시죠. 항상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2주에서 2주 한 8천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대략 뭐 한 50% 좀 한 40% 정도 2년 사이에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SI 부분이나 ITO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 밑에 보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에 2,800억이었습니다. 매출이. 근데 올해 매출이 4,800억, 내년에 5,700억이면 불과 2년 사이에 매출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차량 소프트웨어가 매출이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러한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매출 구성이 세 가지 사업부 중에 가장 작죠. 하지만 성장성은 어디에 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것에 대한 성장성이 무섭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영업이익 마진율을 보게 된다면
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게 매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영업이익률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영업이익이 5%대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괄목할 만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원래 소프트웨어 쪽이 막대하게 투자가 들어갈 때는 이익이 작아요. 근데 이게 투자가 끝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서버 같은 경우 처음에 투자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서버 투자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곡선이 수직 곡선이 아니라 기하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은 테슬라 AI에 대해서 느낀 건데 뭔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못. 느낌이 확 닿지는 않았어요. 아, 저기 되게 신기하고 결국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는 저게 있겠다는 건 알겠지만 저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테슬라가 과연 어떤 걸 하고 있지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현대오토에버 리포트를 보니까 역시 우리가 테슬라처럼 막 이렇게 광고를 하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가 지난 궤적을 보게 된다면 처음에 테슬라가 전기차 나왔을 때 모든 걸 장악한다고 봤지만 현대차는 묵묵히 나오면서 지금 아이오닉 대박을 터뜨리고 있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현대차의 모습을 제3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이번 현대오토에버 리포트를 보면서 이 회사가 그 현대차 계열사 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걸 담당하고 어떤 성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믿어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종목들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담아서 그냥 묻어두는 종목이야말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이번 리포트 믿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는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흠슬라라는 그 단어를 가져다 줬던 그렇죠. 예. HMM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4분기부터 실적 급감이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감소하는지 먼저 당장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액은 한 4조 정도, 영업이익은 한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거지만 3분기 평균 우리가 이제 그 운임 지수를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3분기 평균 운임 지수가 2분기 대비해서 무려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수송량 같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 시국인 전년 동기 대비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PQ 다 줄고 있죠. 이런 것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의 3분기도 지금 좋지 않은데 이 리포트 제목 자체가 4분기부터 실적이 급감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왜 연말부터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문제는 4분기다라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워딩을 썼고요. 네. 컨테이너 시장이 8월 중순 이후에 운임이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9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말 대비해서 무려 50%나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어렵죠. 문제는 2022년 4분기, 이제 다음 분기서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높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및 소비 위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물동량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렵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에서 만들어진 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운송해야 되는 양은 줄어드는데 운송할 수 있는 배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운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년이 될 것이다. 현재 지금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HMM을 포함해서 많은 해운주들이요. 피크아웃이 너무 빠르게 급작스럽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사이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피크아웃이래라고 하는 순간 우후죽순으로 떨어지면서 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대응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 회사, 이 HMM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이 페이지 표를 통해서 저는 이 HMM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표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대신증권의 HMM 리포트를 꼭 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자, 우리 이제 항상 제 얼굴과 반대쪽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현재 지금 환율이 고환율인데 그러면 얘네가 달러로 받으면 뭔가 이익이 늘어나지 않겠어? 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위에 거는 평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두 칸은 평균 가격과 이제 올 연말 예측치입니다. 올해 평균 환율은 1,312원 정도고 내년엔 1,200원 정도로 평균 환율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대략 10% 정도 떨어지게 되죠. 오늘 이제 올해 연말은 1,450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이제 하게 되면 평균이 한 1,300원 정도 내년에 확률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BDI,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수, SCFI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수, 그 다음에 VLCC 원유와 관련된 것들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내년도에 줄어듭니다. 특히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 이게 예측치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YOI 기준으로 60%가 내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매출액 같은 경우 매출이 49%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 수치를 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러한 수치를 뽑아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대신증권이 HMM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정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 초만 작년만 하더라도 HMM 같은 경우 굉장히 좋다. 저도 좋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몇 차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업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충격받는 건 여러분들 두 가지일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선박과 관련된 것들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들의 안타까운 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장은 사실 반발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느냐, 오늘의 상승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향후 전망에 의해서 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HMM 실적에 대해서 급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가 나름대로 정확히 각 분야별로 분석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믿어보자라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리포트 꼭 대신증권의 HMM 리포트를 보시면요. 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환율 예측과 그리고 운임지수의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주주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